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의 박사 통통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테마는요. 코로나19와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와 비즈니스 흐름에 대해서 제가 한중일 시장을 본 지도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의 오랜 경험과 현재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쿡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상 여러분들 각자 소중한 건강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자, 5가지 원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마스크 한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 잠을 잘 잔다. 운동을 한다. 또 충분한 수면을 해서 우리 면역력을 강화해서 즐겁게 하루하루 생활한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의 채널을 구독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한중일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밀접한 국가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가 포지셔닝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요. 전 세계 시장에는 시장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를 딱 볼 때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요. 제가 초청 강의에서도 데이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년회인가요? 강의를 할 때 한번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중국이 이제 2001년 WTO 가입하면서 이제 팩토리 세계 공장이 되기 전까지는요. 일본의 총 국가 GDP가 중국을 앞섰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중국이 그냥 계속 급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약 80조 달러 중에서 중국은 14조 달러를 달려서 갖고 커졌고 일본은 5조 달러고요. 우리는 지금 1.65조 달러 규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1등 미국이 21조 달러니까 미국하고 한중일 시장 합쳐놓은 게 똑같이 21조 달러의 규모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 한중일 시장을 합친 게 전 세계 총 국가 GDP의 반을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큰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난 시간에 했던 유럽 EU연합은요, 총 20조 달러.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총 80조 달러 중에 미국, 한중일, 유럽을 합치니까요, 64조 달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어때요? 이 나라 외에, 그러니까 30개국 이에, 전 세계 170개국이 한 10몇 조 달러 갖고 지금 분산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54개국 있겠죠. 그 다음에 아세안 10개국 3조 달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미, 기타, 중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어떤 규모가 이런 상황을 차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일본에서도 많이 활동하셨고, 한국도 유통물류, 전자상거래 하신 분인데, 자, 중국도 이것저것 관련돼갖고 옛날에 칼럼도 많이 쓰셨는데, 한중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정리해봤습니다. 정보와 매체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국은요, 공산당 아닙니까? 시진핑이 2013년 집권하면서 중국은 공산당에서 그 전에 이제 등소평 시대에 2001년 WTO 가입하면서 이제 민영기업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딱 큰 게 뭐예요? 알리바바 아닙니까? 마인의 알리바바가 지금 자산 규모도 엄청 컸지만은 어때요? 민영기업을 키우면서 같이 급성장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 세계 공장, 전 세계 전자상거래, 전 세계 소비 이걸 다 등에 업고 내수시장에다가 글로벌의 수출 수입, 전자상거래 인아웃바운드 하다 그냥 규모가 커졌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는 이 많이 커졌던 규모들이 기하급수로 커질 수가 없거든요. 자, 중국은 여러분들 퀘션 마크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매체에서 막 하니까 박사님 중국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흑사병이 있다 하고 정보 매체는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이 있지만은 일괄적으로 거기서 컨트롤하면 어때요? 정보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SNS는 별도로 막 새 나가더라도 그 네트워크와 다르게 중국은 일괄적인 정보를 움직입니다. 자, 한국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SNS, 유튜브, 페이스북 모든 걸 다 포함해갖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처럼 매체 어느 게 이제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텔레비 방송, 케이블 방송이 갖고 매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또 전문가들도 있지만 나와서 이제 어떤 패널리스트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그게 맞다 틀리다가 검증은 이제 각자가 하겠지만은 자기가 보면 맞는 플레이가 돼갖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글로벌 30여 개 하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저 전 세계 다니면서 한국도 들어와서 또 중국도 다니면서 아세안도 제가 특집 많이 해봤죠. 많은 걸 지금도
인풋 아웃풋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본 정보를 갖다가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아니라 그만큼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의 정보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강점일 수도 있지만은 모든 걸 검사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우리가 어때요? 비즈니스도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지금 활동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나가서 글로벌화 시키면서 현지화 시켜서 정착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런 상황이 지금 빨라진 거고요. 자, 일본. 자, 일본에 대해서도 뭐 저도 한 일본 전국을 다 다니고 일본의 기업들에서 한 100개 이상을 자문하고 일본에서 이제 거의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다 움직이지만요. 과거에 일본을 30년을 움직인 사람이거든요. 한국, 일본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 2011년 동일본 대진 때도 했지만은 일본은 정보의 매체가 딱 있으면요. 이 정보를 갖다 확산을 안 시켜요. 자, 텔레비 방송국에서는 딱 필요한 정보만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패널이 나왔고 한도 것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뭐 지금 코로나가 뭐 어떻다 뭐 어떻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인기 흥행을 하기 위해서 막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끌지만 저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보니까 일본에 발표한 게 좋더라. 그건 발표는 정확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산 속도를 떠나서 일본은 주어진 업무 내에서 정보나 매체가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하고 정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마 동일본 지진 때도 이런 게 제가 이제 양쪽으로 움직이다 그때 한번 딱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2011년에 3월 11일 동일본 지진에서 후쿠시마 원전 봉쇄하고 쓰나미 왔을 때요. 제 기억으로 저는 양쪽으로 움직일 때 그 한국의 전문가들이 딱 나왔는데요. 그 당시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 전문가들이 아무 얘기 못해요. 필요한 얘기만. 근데 어때요? 우회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니까 또 정보를 가지고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막 얘기해요. 그 당시에 제가 경험을 해도 뭐 연세대학이라든가 어떤 거기 지질 전문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얘기한 걸 저도 이제 참고는 들었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그때 이제 뭐 미사일이든 무슨 뭐 이 상황이 있잖아. 그러면 일본에 가서 딱 보면 일본에도 전문가들 외에는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죠? 전문가들이 보면 정보가 여기저기서 쏟아나오는 거예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기타 외신, 뭐 CNN, BBC를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세상은 한중일 시장을 떠나서 정보가 홍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가 홍수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보를 잘 걸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한번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자, 그 전에 설명했지만은 1, 4분기는 다 어느 나라도 지금 침체 상황입니다. 그래서 4, 5, 6, 지금 이제 4월달이 진행 중이지만은 4월달도 큰 호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 4분기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했든가 상품화 시켜서 지금 시장에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서로 글로벌 체인이 연관돼 갖고 지금 원하는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우리나라 한번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초에는 우리나라 진짜 1.5, 1.0에서 1.5 방어하면 잘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뭐 1분기가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 포함해갖고 대부분 글로벌 세상에 있는 국가들이요. 금리를 다 저금리 시켰어요. 그냥 0%에 가까운 금리, 재정부양처럼 모든 돈을 갖다 좀 쏟아붓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뭐 한 마이너스 1% 안팎으로 마이너스 때는 지금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걱정하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중소 영세 상공인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분들한테. 자, 우리나라 커피숍이 몇 개입니까? 4만 개에서 5만 개. 닭집이 어느 정도고 거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장원에 이제 가서 이제 펌을 하는데 미용실 원장님한테 했더니 뭐 거기는 뭐 10만 개가 넘는데요. 미용실만 해도. 자, 이발소. 그다음에 관련돼 갖고 중소의 영서 음식 해야죠. 장사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아. 보니까 한 600만 명이 중소 상공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영자도 그렇지만은 고용된 직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황이 보면 어떻게 호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당분간 하반기도 쓰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 소비가 돌아가고 선순환 투자가 되는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급격히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합시다. 50조 원, 100조 원을 재정을 투입해갖고 한다고 그래도 또 그 다음에 상품권을 개발해서 먼저 시장을 활성화한다 해도 이게 어떻게 뭐 윤활유가
그러니까 원활한 윤활유가 돼서 일시적으로는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4분기에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조 유통이 지금 3월 달까지 삼성전자도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LG도 그렇죠. 인도 공장 뭐 지금 다 스톱돼 갖고 4월부터 이제 복구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일부 지금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서서히 호전되면은 우리나라 조금 좋아질 걸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글로벌 공방체인의 중국은 1, 4분기 포함해서 지금 내년도는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 라인 돌아가면은 결국은 2에서 3%를 예상하는 게 지금 중국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1조 달러 넣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제가 뭐냐면요. 뭐 미국의 분석도 있고 글로벌 분석이지만은 여러분도 같이 저기 했지만 힘들 때는 뭐예요? 뉴딜 정책이지만 옛날에 좀 절약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실업률이 폭증할 걸로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라는 걸 지금 정부라든가 재정이 투입을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전문가들이 또 고민하겠지만은 이 시장이 한국 내에서 글로벌 내에서 또 국가 간에 있어서 교류 간에서 이 부분이 계속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본은 작년 가을부터요. 호재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일한 호재가 뭐였냐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도쿄 올림픽 어땠죠? 3월 달에 뭐 지금 올림픽에서 1년 연기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자, 무슨 전문가, 국내 전문가들은 그렇게 했어요. 뭐 한 38조 원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뭐 일본 매체도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50조 원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어때요? 비즈니스도 지금 딱 스타트해서 딱 고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1년 딜레이 되다 보면요. 이 파급 효과가 아니라 앞으로 준비하다가 지금 딜레이 된 만큼 일본도 좀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작년 2019년에 뭐 소비세 8%가 10% 인상되면서 일본에 좀 힘들어진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에 관광객이 일본은 뭐 작년에 좀 우리나라도 힘들었지만 4천만 명을 올해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4천만 명 관광객 빅 이벤트가 어떻게 되죠? 최근에 뭐 관광객 갖고 그냥 공항, 항공 다 봉쇄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본 자체 내수 시장의 자체 관광객의 유입, 물건의 판매 이런 부분이 계속 맞물다. 그러니까 일본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일본 자체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 시장에는 차이는 있지만은 과거에 20년의 스판이 있었어요. 서울 도쿄올림픽 64년, 서울 88년, 북경, 베이징 2008년. 그래서 다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이제 2021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 3개국의 흐름 속에서 한국, 일본, 중국은요,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박사님, 고립된 김에 그냥 다 고립된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는요, 일본이 올림픽을 해야 우리도 파급 효과가 있고, 중국의 생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같이 잘 돼야지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힘들어져 못해요?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호전적인 상황을 기대하면서 일단 한중일 시장 1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조철희 박사 통통통은 매주 월요일 계속 진행됩니다. 감사드립니다.